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기출픽 3입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별의 탄생이 나오는데요. 별의 탄생 과정이 여기 1, 2, 3, 4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별은 지구로부터 약 130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먼저 이제 가스구름이 수소와 헬륨으로 된 이런 기체들이 가스구름을 만들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이렇게 밀도가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성운이 형성되죠. 그럼 성운에서 밀도 높으니까 밀도가 높다는 말은 질량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변에 중력에 의해서 주변에 물질 자꾸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럼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뭐 온도가 좀 낮겠죠. 그러다가 밀도 높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크니까 주변의 물질들 계속해서 끌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중심부는 수축하게 됩니다. 중력에 의한 수축. 예. 그래서 이제 밀도가 점점 고밀도 커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원시별은 아직 빛을 내진 않아요. 빛을 낸다는 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중력에 수축되다 보니까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중력 수축으로 온도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천만 K가 되면 드디어 수소가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게 된다. 요게 이제 별의 탄생된 겁니다. 수소가 핵융합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정의되죠. 가스구름 형성, 성운 형성, 원시별 형성, 원시별의 중력 수축, 온도 상승, 이제 1000만 K까지.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그래서 우리 지금 태양계에 있는 태양도 주계열성이죠. 요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제 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별의 탄생 과정에서 원시별이 이제 만들어질 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크고 중력 수축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원자핵이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 원자핵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를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요 에너지원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크기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룬다. 크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안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계열성에 작용한 힘이 그림인데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압력이 이제 커지려고 하는 팽창하려는 힘이 이제 내부 압력이 작용합니다.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그런데 이제 중심 내부에서 또 이제 바깥에 있는 물질을 끌어다니죠. 예, 그게 중력이잖아요. 이 회색 화살표로 된 거. 이 중력의 안쪽으로 끌어다니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거와 안쪽 끌어다니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 상태가 이제 주계열성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은 아까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별을 얘기하는데 별의 일생은 대부분 주계열성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과 에너지를 생산한다.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들고 요때 아주 작은 질량 차이가 있어요. 수소 원자핵 4개는 4인데 헬륨 원자핵도 실제 4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커요. 약간. 그래서 그 질량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태양의 에너지입니다. 자, 크기에 대한 설명했고요. 별의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이 빨리 일어납니다. 질량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온도가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수축을 하면서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축력이 크겠죠. 크면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핵융합이 빨리 일어나서 수명이 어떻게 돼요? 짧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과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어느 게 더 핵융합이 빨리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주계열성 수명이 짧아요. 그렇죠.
질량이 큰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그 별이 훨씬 수명이 짧다. 예, 그렇게 된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핵융합 반응에 대한 걸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입니다. 1000만 K 이제 헬륨. 훨씬 온도가 높아져.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 산소 만들면 1억에서 2억 K. 탄소 핵융합이라면 8억 K.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규소가 핵융합은 마지막에 철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30억 K 정도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야 이런 핵융합 반응이 규소는 원자번 14번이죠. 네, 철은 26번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철이 만들어지면 별 내부에 철까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면 철이 만들어지면 이게 안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 초인성 폭발이 일어나죠. 초인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구리, 금, 납, 우라늄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 당시에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보다 이런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적색 거성이나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는데 이제 여기 기출필에 나오는데 이 주계열성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주계열성이죠. 예, 적색 거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난 거야. 끝나고 이제 그 중심 핵에는 헬륨이 있는 거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거성이라는 말은 이것보다 훨씬 커요. 주계열성이 훨씬 커지는데 이게 왜 커지냐면 이게 이제 별의 내부 구조인데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 진화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헬륨이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중력의 수축이 일어나겠죠. 수축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헬륨 바깥 부분에 이제 수소가 아직 있어요. 수소가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뭐가 된다? 수소가 헬륨으로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바깥 부분에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팽창하면서 이게 굉장히 별의 사이즈가 크기가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성이라고 합니다. 클 거자를 써서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이 이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커지냐? 지금 우리 만약에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이 이렇게 적색 거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구를 집어삼킵니다. 네. 지금 태양이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까지 다 집어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행성상 성운, 행성의 모양을 한 성운인데 이게 이제 성운입니다. 성운. 이제 가운데 탄소 정도만 남기고 바깥쪽으로 물질이 막 퍼져버려요. 성운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퍼진다.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또 백색 외성, 탄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적색 거성 중심의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바깥쪽의 물질들은 우주공으로 방출되어 그러니까 이제 성운이 되는 거죠. 성운이 만들어지고 탄소 핵은 수축하여 뭐가 되면 백색 외성이 됩니다. 가운데 탄소만 남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는 이제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끝났어. 그 다음에 초거성, 초신성 우리가 배웠잖아요. 초신성 폭발. 폭발해서 중성자별이 되거나 또는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초거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초거성. 초거성은 헬륨 핵융합 그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헬륨 핵융합이 되고 헬륨 핵융합을 거치면 또 어떻게 돼요? 크게 이제 커지게 돼요. 이걸 초거성이라고 해요. 초거성. 초거성에 되면은 헬륨, 탄소, 산소, 규소 이런 것들 막 해서 마지막에 철까지 생성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초고성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났다. 끝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까지 다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심부가 계속 수축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수축한다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별이 붕괴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초인성 폭발이 일어나고 이때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구리, 금, 납, 우라늄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부분이 이제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이 이제 진화되어 간다는 거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수소, 헬륨, 탄소 이렇게 가운데 탄소가 남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0배 이상 무거운 철이 남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주계열성에서 이제 적색 거성이 되죠. 그 다음에 행성상성은 뭐 백색 회성. 요 간은 이제 어,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에서 일어나는 진화가 되겠고, 요 나는 이제 주계열성에서 별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초거성, 그다음에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블랙홀이 되고, 질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떤 거는 이제 중성자 별이 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요게 이제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운 별, 10배 무거운 별에서는 이런 식나 방식으로 진화가 되고, 그 다음에 가는 이제 태양과 비슷한 질량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